848번입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문장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림을 그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청윤이가 얘기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하지만은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수학자가 한 얘기예요. 문장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뭐 하시라고요? 그림 그리세요. 자, 지금부터 그림 그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의자의 개수를 제가 X개라고 볼게요. 이제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를 구할 거야. 전체 학생 수를 구할 겁니다. 한 의자에 4명씩 앉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쭉 앉겠죠. 4명씩. 마지막 의자에도 4명 앉을 겁니다. 그럼 몇 명이 남는데요? 10명이 남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명이 이렇게 서서 있는 거죠. 그럼 전체 학생 수 구할 수 있죠. 한 개에 4명씩 X개에 앉았으니까 앉아있는 학생 수는 4X가 되고 서 있는 학생 10명을 더해주면은 얘가 바로 전체 학생 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의자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은 학생 수의 범위를 이용해서 X를 값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요게 전체 학생 수죠. 전체 학생 수의 범위를 지금부터 구해줄 거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한 겁니다. 5명씩 앉으면은 의자가 7개 남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얘들아, 너네 친구들 10명이 서 있으니까 좀 좁더라도 좀 땡겨서 앉자. 그래서 5명씩 이렇게 앉는 거죠. 예. 한 의자당 긴 의자에 5명씩 이렇게 앉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더니만 5명이 앉으면은 의자가 7개가 남는데요. 의자가 7개가 남는데 그러면은 의자가 7개 남는 거죠. 한번 살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의자.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의자를 7개를 뺄 게 아니고 저는 8개를 뺄 겁니다. 의자를 이렇게 해서 8개를 뺄 거예요. 8개를 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의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전체 X개에서 8개를 뺏는 얘까지의 개수는 X-8개가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5명 다 앉는 거죠. 쌤, 7개 빼라 그러는데 왜 8개 뺐어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왜 그런지 이유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X-5명씩 X-8개 앉았잖아. 5명씩 다. 그죠? 그러면 그 학생 수는 5의 X-8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런데 의자가 몇 개 남았어? 7개 남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총 8개 뺐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남은 거지. 그러면은 여기는 무조건 한 명이 앉아야 돼. 여기 만약에 안 앉잖아. 안 앉아버리면요. 의자가 몇 개 남았다고 얘기했어야 돼요? 8개가 남았다고 얘기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자가 7개가 남았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한 명이 앉아야 돼요. 그래서 왜 의자를 제가 8개 뺀지 아시겠죠? 여기는 무조건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요. 5명이 다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7개가 남잖아요, 의자가. 이해되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앉은 학생들이 5x-8명이 되고 그럼 여기에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5명이 다 앉을 수도 있어요. 여기 5명 다 앉더라도 의자는 7개 남는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요. 문제 조건 만족하죠. 그러니까 요 전체 학생 수의 범위를 구해버린 거죠. 얘를 이용해서 x를 구하실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연립이죠. 요렇게 한번 풀고 요렇게 한번 풀어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바로 의자 개수의 범위가 된다는 얘기죠. 얘를 1번씩이라고 두고 1번씩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구해볼게. 그럼 요로 분배 가주면은요 5x 요래 분배가면 마이너스 40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9가 되겠죠. 요거는 따라 쓸게요. 4x 플러스 1. 요거는 일단 보지 마시고요. 요거 이항을 시켜서 x가 되고 작거나 같습니다. 얘 넘어가 주니까 49가 되겠죠. 요번에 요 식을 2번식이라고 보시고 얘는 안 보면 돼요. 2번식이라고 보시고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도 구해볼게요. 얘는 그대로 따라 쓸게. 4x 플러스 12 작거나 같습니다. 분배가면요. 5x 1에 분배가면은 마이너스 40 플러스 5니까요. 마이너스 35가 될 겁니다. 얘를 넘길게요. 저는 음수를 계산하는 게 싫어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x x쪽이 크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죠. 대신 얘가 넘어가 주면 되니까요. 계산해서 45가 됩니다. 그럼 얘 두 연립의 의미잖아. 그러면은 x는 45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4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자의 개수의 범위를 구하신 거예요, 이게요. 되겠죠?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 44 안 되죠?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47, 5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정답 2번 체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문제. 다음 문제 볼게요. 849번입니다. 한 개에 600원 하는 사탕과 한 개에 800원 하는 초콜릿을 합하여 14개를 사려고 한다라고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초콜릿을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초콜릿의 개수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초콜릿의 개수를 x개라고 둘게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수학을 풀 때 될 수 있으면 문자를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초콜릿을 x개 샀다면은 사탕과 초콜릿을 합해서 14개를 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사탕은 몇 개 사야 돼요? 14-x개를 사야 되겠죠. 요거의 개수만큼 사야 되겠죠. 보세요. 두 개 더 해주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x 안녕이 되고 14개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때 사탕의 가격을 한번 구해볼게요. 사탕이 아니고요. 총 가격을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가격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 여기다 전체 가격이 돼 있으니까 전체 가격을 한번 구해볼게요. 한 개 600 하는 사탕을 14-x개 샀으니까 가격은요. 한 개의 가격에다가 샀는 개수 곱해주면은 사탕의 전체 가격이 되겠죠. 거기다가 더하기 초콜릿 한 개에 800원짜리 x개를 샀으니까 800x가 바로 이게 초콜릿의 가격, 이게 사탕의 가격 더해주면은 전체 가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체 가격이요. 어떻게 되라고요? 얘는 좀 쉬울게요. 9,400 이상이 돼야 돼요. 9,400 이상이 돼야 되고요. 만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만원 이하가 돼야 된다. 요거죠. 요거 X 범위 구하시면 예,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초콜릿은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예, 좋아요. 요거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요 가운데 거 먼저 정리를 한번 할게요. 9,400 그 다음에 요래 분배 가주니까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600x, 800x니까요. 200x가 되겠죠. 요래 분배 가서 곱해주면요. 더하기고 0 두 개가 붙고 6, 4, 24, 2 올라가고 6, 1은 6, 8,400이 됩니다. 요거 정리한 거예요. 얘가 만보다 작거나 같다. 8,400씩 빼도록 하겠습니다. x의 범위 구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여기다 8,400 빼주면요. 1000이 되겠죠. 1000. 여기가 8,400 빼주면 얘는 안녕이 되고 200x가 되고요. 여기다 8,400 빼주면요. 1,600이 될 겁니다. 200으로 나눌게요. 다들 200 나누시고요. 여기도 200 나누시고요. 여기도 200 나누겠습니다. 그럼 0 두 개 안녕 처리하시고 1은 2, 50이니까 5보다 크다. 요거 200 다 약분하시면 되겠죠. x. 그 다음에 0 두 개 날아가고요. 1은 2, 2, 8이 16, 8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은 x가 뭐였어요? 초콜릿의 개수였죠. 초콜릿의 개수는 5개 이상 8개 이하가 되니까 정답 몇 번? 3번 처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50번 문제입니다. 두 종류의 빵 A, B를 한 개씩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와 설탕의 양을 표로 만들어 놨고요. 밀가루 900g, 설탕 285g으로 10개의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빵 A는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은 A빵의 최대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A빵의 개수를 X개라고 한번 놔볼게요. X개.
그리고 B방을 물론 Y개라고 놓고 연립 푸셔도 됩니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될 수 있으면 문자를 많이 안 만드는 게 좋아요. 합해서 1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B방의 개수는 10-X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앞에서 10개 만들어지는 건 맞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죠? 그리고 이쪽 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쪽 라인이 밀가루니까요. 그죠? 그러면 A빵 한 개 만드는데 A빵 한 개 만드는데 밀가루가 80g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X개 만들면 밀가루의 양은요 80X가 되겠죠. 이해되죠? B빵을 만드는데 한 개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의 양이 100g이니까 10-X개 만들면은요 100 곱하기 10-X가 B빵 10-X개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의 양이 되는 거죠. 그거 두 개 더해주면은 전체 밀가루의 양이 되는데 900g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00g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90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최대 900g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똑같이 요번에 설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설탕 라인이 이쪽 라인이죠. 그러면은 A빵 한 개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의 양이 30g이니까 X개 만들면요 필요한 설탕의 양은 30X가 될 겁니다. 동일하게 요것도 처리해 주면은 25, 10-X가 되겠죠. 그러니까 B빵 10-X개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의 양이 되는 거죠. 더해주면은 전체 설탕의 양이 되는데 설탕은 우리가 285g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85g을 넘어서는 안 되겠죠. 예. 최대 285g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연립 풀면 우리는 집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이라고 두고 x의 범위 구한 다음에 x의 최대값이 빵 a의 최대 개수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번씩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부터 구해봅시다. 요래 분배가니까요. 마이너스 100x 플러스 80x니까 마이너스 20x가 되겠네요. 요래 가니까 1000이죠. 넘어가니까요. 마이너스 1000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이 될 겁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20으로 나눠줄게요. 그럼 플러스 만들고 이거 약분해서요. x 남고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동 방향 바뀌어야 되겠죠. 0 하나 띄고 플러스 만들고 1은 2 50이 되어서 5 이상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1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되는 거죠. 요번에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도 구해볼게요. 요래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25x 30x니까요 5x가 되겠죠. 요래 분배하면은 250 넘어가서 얘에다가 250 빼주면은 3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5로 나눠주면은 약분해서 x는 작거나 같습니다. 5 1은 5, 5 7이 35, 7 이하가 되는 거죠. 연립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해주시면은 x는 5 이상 7 이하가 될 겁니다. 이때 최대 개수니까요. 등호 성립하는 7이 최대 개수가 되겠죠. 정답은 7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갈게요. 851번입니다. 어느 단체의 작년 회원 수는 500명 미만이었고 남녀 회원의 수의 비가 5대 3이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표를 그려요. 표를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 예, 표를 만들게요. 3 곱하기 3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남자, 여기를 여자라고 보고요. 여기를 작년이라고 보고 여기를 올해라고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의 회원 수가 500명 미만이었고 작년의 남녀 회원의 수의 비가 5대 3이었으니까 그럼 작년 남자의 수는요 5A, 작년 여자의 수는 3A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B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야지 그쪽에 사람 수가 되겠죠. 회원 수가 되겠죠. 이걸 또 간단하게 해주면은 A로 나눠주니까 5대 3이 맞습니다.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해석했습니다. 계속 갈게요. 올해는 작년 같은 수의 남녀, 이게 올해죠.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새로 가입하여 같은 수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X명 더 들어왔다고 볼게요. 같은 수니까 여기도 X명이 더 들어왔겠죠? 그러면은 올해 남자 수는요. 5A 플러스 X라고 적을 수 있죠. 같은 수의 회원이 더 들어왔으니까 남녀에. 그죠? 그럼 올해의 여자는 3A 플러스 X명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계속 갈게요. 가입하여 남녀 회원의 수의 비가 8대 5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얘와 얘의 비가 몇 대 몇 됐다고요? 8대 5가 된 거죠. 그럼 거기서 시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5A 플러스 X 대 3A 플러스 X가 올해의 남녀의 비가 8대 5가 되었으니까 얘가 8대 5가 돼주면 된다 아닙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요래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우리가 같다고 배웠으니까 요렇게 한번 곱해볼게요. 분배를 곱하셔야죠. 24A 플러스 8X가 될 겁니다. 요렇게 외항을 곱해주면요. 25A 플러스 5X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넘어가서 계산해주면요. A가 되고요. 얘가 넘어가서 계산해주면은 3X가 됩니다. 아, 요런 식이 하나 성립하네요. A는 3X와 같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갈게요. 요런 식이 일단 하나 나왔죠. 이거 소중한 식입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전체 회원의 수는 올해죠. 이거 500명을 넘었대요.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 수의 합을 구하시오. 예, 이거 X를 일단은 구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X까지 먼저 구할게요. 탈퇴한 회원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작년 회원 수는 500명 미만이었대요. 그러면은 얘와 얘를 더해주면은 즉 얼마가 됩니까? 8A가 되겠죠. 이게 작년 회원 수인데 그게 500명 미만이었대요. 요렇게 미만이니까 동호 안 들어가시면 되겠죠. 요런 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전체 회원수가 500명을 넘었대. 올해는 얘들이 올해잖아요. 그럼 얘 두 개 더해주면은 8A 플러스 2X가 되는데 전체 회원수가 올해 전체 회원수는 남자와 여자를 합했는 얘가 전체 회원수인데 걔는 500명을 넘었대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연립의입니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요. 그죠? 동시에 만족하는 게 우리 연립이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올해 새로 가입한 회원수를 X명이라 그랬으니까 X 값 구하는 거죠. 지금 X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A가 3X와 같으니까 A 자리에 3X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3X 집어넣어주면요. 그러면은 24X가 되죠. 걔가 500이 됩니다. 맞죠? A 자리에 3X 집어넣으니까요. 그럼 여기도 A 자리에 3X 집어넣어주니까 24X 26X 얘가 500 예, 이렇게 되겠네요.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우리가 X의 범위를 구할게요. 1번씩 2번씩 두시고요. 자, 1번씩의 X의 범위를 구할게요. 양변을 24로 나눠주면요. X는 작습니다. 24분의 500 이렇게 될 거고 2번씩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26으로 나눠주면요. X는 커지면 돼요. 26분의 500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이게 500이에요. 그럼 얘는 몇 점 작아요? 500을 24로 나눠볼게요. 두 번 들어가주면 되죠? 48, 20점도 안 되니까요. 자가 나옵니다. 얘가 20점 자가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500을 26으로 나눠볼게요. 이번에 500을 26으로 나눠주면은 얘는요. 보자. 두 번이 안 되죠. 지금 한 번이 돼. 26이 되고 얘가 진짜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어렵네 이거. 맞죠? 오케이. 그럼 9 되면 돼요. 9 한번 가볼게요. 6, 9, 54 올라가고 2, 9, 18, 5 더해주니까 된다. 234. 19점 자가네. 얘가 19점 자가죠. 아이고야. 19점 자가. 왜 웃은지 아세요? 너무 계산이 어려워요.
자, x에 보면 어떻게 돼요? x는 얘죠. 그러니까 20점 작아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러지 말고 똑바로 쓸게요. x가 24분의 50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보다는 커야 되니까 26분의 500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럼 얘는 몇 점 작아요? 요 구해놨죠? 19점 작아고요. 그럼 얘는 몇 점 작아요? 20점 작아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들어가는 x는 뭐예요? x는 자연수죠. x는 자연수니까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20밖에 없죠. 사람이 수잖아요, x가. 에이, x가 2분의 3 나올 수 있어요? 사람 수가 2분의 3명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 수가 2분의 3명이 되면요, 공포영화예요. 호러예요, 호러. 2분의 3명이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온전한 한 명 하고요. 그 다음에 공포영화가 되죠, 이렇게. 툭 잘려있으니까. 피를 쭉 흘리고, 그러니까 사람 수는 자연수잖아, 그지? 그래서 x가 20이 나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20이고 20명 늘고 여기도 20명 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문제 볼게요. 올해 마지막 문장 보세요.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수의 합을 구하래. 그럼 20이 아니고 답은 뭐예요? 남자도 20명 늘고 여자도 20명 늘어났으니까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수의 합이니까 40이 답이 되겠죠. 예, 정답 3번 체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만들면은 훨씬 이해가 좀 낫죠. 예, 이런 문제 나오면은 표를 그려서 여러분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52번입니다. 농도 문제 여러분들 또 싫어하시죠? 중학교 때 막 미치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상황적 이해를 안 해서 그래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두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한 개를 가지고 변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공식 먼저 하고 갈게요.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소금 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됩니다. 요게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고요. 농도 구하는 공식은요, 소금 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이게 농도 구하는 공식이에요. 얘 두 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니면 얘는 손도 못 댑니다. 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얘를 이렇게 외운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따라 그냥 외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 문제를 푸는데 이 공식을 못 외워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외웠던 방법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면은 외우시고요. 제 방법대로. 안 드시면은 그냥 여러분 방법대로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이런 게 있었다고. 뭐 있었냐면은 예전에 할아버님 또는 할아버님 좀 많이 불렀죠. 이런 할아버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어디 가갖고 뭐 사장님, 특히 사장님들 사장님이 낫겠다. 할아버지가 아니고 사장님 하면 되겠다. 사장님. 옛날에 사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불렀다고. 김양, 뭐 이양, 뭐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이름을 요즘 그렇게 부르면은 욕 바가지로 얻어먹죠. 예전에 사장님들은 어디 가서 뭐 이청률이면은 뭐 이군 뭐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여자는 뭐 이양 이렇게 많이 불렀다고 예전에는. 그래서 봐봐. 소금양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양이 되듯이 소금양이라는 이름이 소금양이라는 이 친구가 있어. 여자가 있었어. 얘한테는 절친이 있었어. 절친. 그 친구 이름이 소금물이야. 소금물양이에요. 소금물양. 절친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웃돼야 되죠. 붙어 있어야 돼요. 친구니까. 그러니까 소금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왠지 100분의 농도 쓰고 싶죠. 임마 이상하게 외우게 하네. 이래. 의외로 효과 있다니까 얘들아. 자 다시 소금양 친구 누구예요? 소금물양. 그러니까 친구니까 이웃돼야 되잖아. 바로 절친이니까 옆에. 이름도 비슷하잖아. 소금양 친구 소금물양. 이웃 하시고 왠지 100분의 농도 쓰고 싶어요. 오케이 좋아요. 요번에 농도 구하는 공식요. 농도는요. 절친이잖아요. 이웃돼야 돼요.
그죠? 소금물 양분의 소금량이 절치니까 이유돼야 돼.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 얘처럼. 얘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소금물 양이 조금 더 무거워. 왜? 한 글자 더 들어갔거든. 그래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좀 무거우니까. 소금량 좀 가벼운 한 글자 빠지니까 좀 가벼우니까 위에, 가벼우니까 좀 위에, 무거우니까 좀 아래쪽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소금물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왠지 100 쓰고 싶죠. 아니 농도니까 100분열이니까 100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진짜 괜찮다. 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절대로 안 까먹은 것 같아. 자 해볼게요. 두 가지 공식 외워야 돼요. 소금량하고 농도 구하는 공식 외워야 되는데 소금량 친구 누구예요? 소금물량 보세요. 되잖아요. 왠지 100분의 농도 쓰고 싶죠. 네. 농도 구하는 공식은요. 소금물이 한 글자 많잖아. 그치? 아래쪽에 적어야 돼. 소금물의 양, 소금량, 소금물량 분의 친구, 소금량, 예, 농도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되죠? 오케이. 공식 꼭 외우세요, 이거. 아니면은 손도 못 댑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항적 이해를 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자, 저는 이 문제 이렇게 풀 거예요. 농도가 30%인 소금물 300g이 있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농도가 30%, 퍼센트 붙이는 게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소금물이 몇 그램? 300g이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여기다 소금물이라고 적을까요? 이렇게 있었는 거야. 여기에다가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섞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또 하나 그릴게요. 농도가 요번에 10%인 소금물을 양은 안 줬죠. 두 개를 섞어서 얘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새로운 소금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여기다가 붓고요. 얘도 여기다가 부으면은 섞은 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의 농도를 얼마로 맞춰줘야 돼? 섞어서 15% 이상, 얘의 농도를 18% 이하. 예. 여러분들 이자가 들어가면 등호 들어갑니다. 이게 이상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한자어예요. 이것도요. 이상. 여기가 이상 이렇게 돼요. 한자로. 이게 우리가 한자 여러분들 배우셨죠? 이게 써이자라는 뜻도 있지만요. 포함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포함할 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써이자로 쓰인 이상할 때는 써이자로 쓰인 게 아니고 포함할 이자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포함해서 위쪽 윗상자는 아시죠 여러분들? 포함해서 위로라는 얘기예요. 이하는 뭐예요? 포함해서 아래라는 얘기예요. 써이자에다가 아래하자 써서 이게 이하거든. 포함해서 아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상이라가 이자 붙으면은 여러분들이 등호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농도를 만들었다. 10%의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하래요. 이 10%의 소금물의 양을 x라고 잡고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적을게요. 소금 10%의 소물이 뭐예요? 소금물의 양을 x라고 둘게요. 예,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된 상황이야. 맞잖아. 이해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의 농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 드시죠? 얘의 농도만 구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연립으로 풀면 되는 거잖아. 얘의 농도. 얘의 농도 구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농도 구하려고 하면은 얘의 하자고 소물이라고 할까요? 얘의 소금물의 양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금의 양만 더 구해주면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안다면은 우리가 공식 아까 외웠던 걸 이용해서 농도 구하고 그게 15와 18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 연립 풀면 되잖아요. 그 연립 의미니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금물의 양을 구합시다. 얘와 얘를 섞었잖아. 얘의 소금물은 300g이고 얘의 소금물은 xg이니까 얘의 소금물은 x 플러스 300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완전 쉽잖아요. 그 다음에 얘의 소금의 양은요. 얘를 붓고 얘를 부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한 게 여기의 소금의 양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소금의 양을 구할게요.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30. 이거를 이쪽 0 두 개를 뛸게요. 3 곱하기 30이 되어서
90g이 될 겁니다. 괜찮죠? 여기에 소금의 양은 여기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x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10이 되겠죠. 0 하나씩 떼고 나면요. 위로 곱해주니까 소금의 양은 10분의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 두 개 더한 게 이 물을 둘 다 여기다 부었으니까 여기에 소금의 양은 90 플러스 10분의 x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가방 싸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조금 보기가 좀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다 선 하나 딱 꺼서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이식 만들 거야. 여기에 농도 구할게요. 농도 구하는 공식은요. 농도. 소금 물량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분의 x 플러스 300분의 소금의 양이 이거죠. 소금의 양 친구 올라와야죠. 친구. 90 곱하기 10분의 90 더하기 10분의 x.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해주면은 얘의 농도가 되는데 그게 15 이상 18 이하가 되네. 얘 끝났지요.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는 소금물 농도가 10%인 소금물의 양의 범위, 즉 x의 범위 구하시면 되니까요. 그죠? 됐습니다. 예, 조금 내릴게요.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 이제 좋습니다. 100은 위로 곱해주는 관계니까요. 양변에 x 플러스 300씩 곱해버릴게요. 여기다 15, 그 다음에 x 플러스 300 되죠? 여기다 x 플러스 300 곱해주니까요. 이거 약분되고 여기다 x 플러스 300 곱해 약분되고 이 100은 여기에다가 분배로 곱해주시면 되니까 9000 플러스 요래 분배 가주니까 0 하나 약분되고 10x가 작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x 플러스 300 곱해주셔야죠. 18x 플러스 300 요렇게요. 이게 연립의 의미죠. 이렇게 한번 풀고요. 이렇게 한번 풀어서요.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하시면 집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1번식을 x의 범위 구할게요. 요래 가니까 15x 요래 분배 가니까요. 15 곱하기 3이니까 45가 되고요. 0 두 개 따라 오시면 됩니다. 요거는 따라 쓸게요. 9000 플러스 10x 얘 이항시켜서 계산해주면은 5x 작가 나갔습니다. 얘를 요로 이항시켜 주니까요. 보자. 4500이 되겠네요. 9000에다 4500 빼주니까요. 오케이. 양변을 5로 나눠버릴게요. x가 작가 나갔습니다. 5, 9, 45, 900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하나 구한 거예요. 이제 그진 다 끝났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2번 요렇게 볼게요. 9000 플러스 10x가 작가 나갔습니다. 분배 가주면은 18x 플러스 18 곱하기 300 18하고 3하고 먼저 곱해 줍시다. 54가 되죠. 거기다가 0이 두 개 따라 붙으면 되죠. 오케이 좋아요. 얘가 넘어갈게요. 저는 음수가 싫어요. 이래 가니까 8x 쪽이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죠. 대신 얘가 넘어가주면 되니까요. 9000에서 5400 빼주면요. 보자. 3600이 되면 됩니다. 그죠? 이거 두 개 더해주면 9000 맞잖아요. 오케이. 양변을 8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안녕이 되고요. x는 크가 나왔습니다. 8이는 8, 8432. 오케이. 8432. 40 남죠? 85, 40. 오케이 됐어요. 4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는 450보다 크가 나갔고 900보다 작가 나갔으니까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450보다 크가 나갔고 900보다 작가 나갔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답은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요? x는 누가 만든 문자예요? 제가 만든 문자죠. 원래 문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서술형일 때 특히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답은 뭐라고 적을까요? 450g 동호 들어갔죠? 이상 그 다음에 900g 동호 들어갔죠? 이하 요렇게 처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괜찮죠?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다음 문제 볼게요. 853번입니다. 이거는 절대값은 무조건 벗겨야 되는데 얘가 0 되는 값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 한 개짜리는 얘는 외워서 풀겠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만약에 a보다 작다. a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x의 범위는 뭐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제가 여기가 시어자처럼 생겼잖아요. 4, 2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어떤 양수 기준에서 작으면요. 뭐다?
사이범위다. x는 이 알맹이가 사이범위인 거예요. 이 알맹이는 사이범위가 돼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는 거 왼쪽, 양수는 오른쪽 이렇게 오라 그랬죠. 요번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값 a가 어떤 양수 기준에서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된다? 얘는 x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는 작은 것보다는 더 작거나 또는 x는 양수 큰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풀면은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 기준에서 식을 두 개로 나눠서 푸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풀어요. 외워서 풉니다. 절대값 한 개짜리는요. 되겠죠? 얘는요, 그러면은 뭐야? 이거 하시면 되죠, 이거. 그죠? 사이가 아니죠, 지금 크다 그랬으니까. 알맹이 8-x입니다. x 아닙니다. 8-3x, x가 아니고 8-3x죠. 8-3x가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8-3x가 양수 11, 큰 거보다 더 크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게 답인 거예요. 이제 x로 만들면은 이 항을 시켜주면은 3x 쪽이 커지면 되고요. 이 항을 시켜주면은 19가 되겠죠.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요. 약분해서 x는 큽니다. 3분의 1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또는 요거 이항 시켜주니까 3x가 작아지면 되고요. 대신 얘가 넘어가 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요. 요거 약분해서 x가 요것도 약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오케이. 얘를 수직선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있다고 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왼쪽이 되겠죠. 네, 이 범위. 그 다음에 요거 몇 번 들어갑니까? 3, 6, 28. 6점 작아져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6이고 얘가 7이면은 6점 작아져가니까 여기 사이에 3분의 19가 있으면 되겠네. 걔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 범위도 답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뭘 원했어요? 자연수 x의 최소값을 원했죠. 그럼 여기서 자연수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여기서 자연수가 생기죠. 자연수의 최소값 얼마예요? 7이 되겠죠. 예, 그 정답 7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잠깐만요. 7 다 했을게요. 정답 7로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